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사의 정석입니다. 저자는 야마사키 게이치입니다. 책의 내용 중 예루살렘에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란이 무인기와 미사일을 동원해서 지난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지 엿새 만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양측은 상대국 영토를 겨냥한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했고 별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대국 영토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뜨림으로써 중동을 위험한 새로운 시대로 몰아넣었다면서 양국 내부의 정치적 긴장이 첨예하여 상황은 더욱 위험하다고 짚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십자군 전쟁에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길고 긴 유럽의 중세 기간 중에서 중반즈음에 일어난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다. 이는 거의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독교 세대가 이슬람 세계를 상대로 감행한 대대적인 군사 행동을 말한다. 십자군이라는 말을 들으면 멋진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후반에 가서는 연패의 늪에 빠져 원정을 처음 주장했던 교황의 권위마저 추락하는 등 군사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다. 십자군 전쟁의 계기는 유럽의 민족 이동이 잠잠해지고 국가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을 때 동쪽에서 일어난 거대한 움직임이었다. 이슬람교 국가인 셀주크 왕조가 힘을 키워 비잔틴 제국을 압박한 것이다. 그뿐 아니었다. 그들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더니 곧 독점해버렸다. 압박을 받던 비잔틴 제국은 서유럽 세계에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클레르몬 공의회를 열고 이슬람 세력을 타도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십자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십자군은 로마 교황이 주도하고 프랑스 국왕, 영국 국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등이 군대를 차출하는 형태로 7차례에 걸쳐서 실행이 되었다. 그 결과는 1승 3패 1무라는 대실패였다. 제1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했지만 승리한 십자군 전쟁은 이때뿐이었다. 제2차 십자군 전쟁은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십자군 전쟁의 꽃이라는 제3차 십자군 전쟁 때에는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는 영국의 리처드 1세, 프랑스의 존엄왕 필리프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빨간 수염왕 프리드리히 1세가 이슬람 세력의 맹주였던 아이유브 왕조의 살라딘과 사투를 벌였지만 전투는 무승부로 끝났다. 제4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베네치아 상인의 농간으로 십자군이 베네치아의 경쟁국이었던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여 약탈하고 함락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스 정교라는 다른 종파를 믿는다고 해도 같은 기독교도들이 사는 도시를 공격한 것에 대해 교황은 경노했고 십자군 전체가 파문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프랑스의 국왕 루이 9세가 주축을 이루었던 제6차와 7차는 모두 대실패로 끝났다. 십자군의 원정은 실패로 끝났지만 유럽에는 상업의 발전이라는 결과가 남았다. 십자군 이전의 유럽은 거듭되는 민족 이동으로 인한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각국이 자국을 지키는 데 필사적이었다. 십자군 원정이 시작될 무렵에는 그런 혼란이 대부분 잦아든 상태였다. 십자군은 유럽 국가들이 멀리 서아시아와 이집트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 십자군의 이동 경로가 된 곳에서는 도로가 정비되고 인근 도시에서는 군수 물자가 활발히 거래되었다. 이 같은 안정과 물자 및 인적 자원의 교류는 유럽의 상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십자군이 이동했던 경로의 덕을 가장 크게 본 곳은 북이탈리아를 비롯한 상업권이었다. 베네치아, 제노바와 같은 항구 도시는 아시아의 향신료나 비단 등을 교역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내륙의 밀라노나 피렌체도 수공업 및 금융이 번성했다. 절대적이었던 카톨릭 교회와 로마 교황의 권위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볼품없이 추락했다. 십자군이 패배를 거듭하자 그들을 내보낸 로마 교황의 말에도 힘이 실리지 않게 된 것이었다. 교황의 권위가 추락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것이 바로 아나니 사건이다. 십자군 전쟁 후에 등장한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4세는 국내 성직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했다. 그러자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기독교 교회에 세금을 부과한다며 필리프 4세를 파문에 처했다. 그런데 필리프 4세는 사죄는커녕 오히려 신하들을 보내 보니파키우스 8세를 습격했다. 그들은 교황을 마구 폭행한 다음 프랑스로 끌고 가서 감금까지 했다. 교황은 겨우 로마로 탈출하지만 심한 굴욕감에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프랑스의 국왕 필리프 4세는 이후로도 로마 교황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 로마 교황 자리에 자국의 백성인 프랑스인이 선출되자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 가톨릭 교회를 자신의 감독하에 두고자 한 것이다. 그 후로 약 70년 동안 로마 교황은 프랑스에 거주하게 되었다. 교황을 빼앗긴 꼴이 된 이탈리아인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나중에는 로마 측도 자체적으로 교황을 세워 프랑스의 교황과 로마의 교황이 정통성을 겨루는 상황이 벌어졌다. 훗날 프랑스가 100년 전쟁으로 세력이 약해져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넘어갈 때까지 이어진 교황의 아비뇽 유수, 교회 대분열 같은 복잡한 분쟁은 교회의 권위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지만 교회는 그런 운동을 오히려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이단에 대한 심판 및 마녀 사냥을 강화하여 탄압을 가했다. 그리고 성직 매매 등 부패가 심각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합당한 주장을 제시하며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탄압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졌고 이는 결국 훗날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